도저히 니랑은 뜻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겠으니까 네가 데리고 온 사람들 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네. 언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용의 미자도 모르는 사람이 동업하자고 그렇게 꼬셔놓고 내 노하우 다 쏟아서 가게 자리 잡으니까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가게 차릴 때 돈도 다 내 돈 내. 사업자 명의도 내 명의야. 문제될 거 하나 없다. 문제될 거 없다니. 나도 동업자라고. 내 가게에서 나가라.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일단 앉으세요, 언니. 아휴, 미안해요. 아니, 혼자서 하다 보니까 손님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 저녁에 모임 있어서 드라이 예쁘게 해줘. 알겠어요. 아, 저번에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봤나? 아, 그 동업. 어. 나는 사업 늘릴 재주도 없고 그냥 소소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이렇게 솜씨도 좋고 손님이 많아서 예약하기도 힘든데 동업해서 번화가에 가게 넓히고 하면 좋잖아. 이 가게 차린다고 돈도 없고 뭐 고민해볼게요. 근데 오늘 무슨 모임 가시는데요? 동창 모임. 아, 예쁘게 해드려야겠네. 안녕. 머리 마음에 들죠? 안녕히 가세요. 아,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미용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 혼자 하기는 그렇고. 정희 씨가 같이 하면 딱인데 안 하려고 하네. 어떻게든 꼬셔봐야겠다. 자신이 없어요. 단골 손님이었던 미자 언니는 미용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계속해서 함께 동업을 하자며 찾아왔습니다. 같이 동업해보자. 정희 씨 그 솜씨에 단골 손님도 많고 아깝다 아이가. 자금이 필요한 초기 자금은 내가 다 된다니까. 정희 씨는 미용실 출점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만 제공하면 된다. 수익은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누고. 알겠어요. 같이 해봐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정희 씨, 우리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전 오랜 시간 미용업에서 갈고 닦은 모든 노하우와 인맥을 동원해 미용실 출점에 필요한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언니, 그 전에 얘기했던 내 후배.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내 이 친구 데리고 온다고 진짜 공들였다. 아이, 누나. 맞잖아. 머리 만지는 솜씨 하나는 진짜 최고다. 아, 그래, 우리 잘해봅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미용사 스태프들까지 설득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미자 언니와 동업으로 연 미용실은 자리를 잡아 대박이 났습니다. 내 아는 언니 아들이 이번에 미용사 자격증을 땄다네. 우리 미용실에서 일을 좀 시켜보는 거 어떻노? 아, 난 지금 인원이 딱 좋은데 지금 미용사를 더 늘리기는 아직은 좀 그렇다. 아니 그럼 전에 네가 데려왔던 친구 손님 예약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친구를 빼면 된다 아이가. 아니 그래도 꾸준히 찾아오는 예약 손님도 있고 그 친구는 경력도 있는데 아니 경력자를 빼고 신입 쓰기는 좀 그렇지. 알겠다. 생각 좀 해보자. 난 예약 손님이 있어서. 참네. 내 돈 다 투자해서 가게 열었구만. 사람 하나 내 맘대로 못 쓰나. 미용실 운영 그렇게 어렵지도 않구만. 수익 절반을 주는 건 너무 많이 주는 건데. 미자 언니와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 결국 도저히 니랑은 뜻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겠으니까 네가 데리고 온 사람들 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네. 언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용의 밑자도 모르는 사람이 동업하자고 그렇게 꼬셔놓고 내 노하우 다 쏟아서 가게 자리 잡으니까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가게 차릴 때 돈도 다 내 돈 내. 사업자 명의도 내 명의야. 문제될 거 하나 없다. 문제될 거 없다니. 나도 동업자라고. 아, 내 가게에서 나가라.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가만히 안 있을 기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업으로 미용실을 열었는데 일방적으로 쫓겨난 상황이네요.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미자 씨 너무합니다. 우리 신정희 씨가 억울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신정희 씨는 작은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미용 일을 하면서 인맥도 두텁고 미용실 출점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인 이미자 씨가 자신과 규모가 큰 미용실을 차려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미자 씨는 미용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신정희 씨의 노하우가 필요했는데요. 신정희 씨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이미자 씨는 초기 자금은 자기가 전부 되고 신정희 씨는 미용실 출점과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만 제공해주면 된다면서 수익은 절반씩 배분해주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결국 신정희 씨는 이미자 씨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신정희 씨는 미용실 출점에 필요한 일을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실력 좋은 미용사와 직원들을 데려오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동업한 미용실은 수개월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자 씨가 미용실 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자 초기 자금은 자신이 다 냈음에도 신정희 씨에게 절반의 수익을 배분해 주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점차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마침내 이미자 씨는 미용실 사업자 명의가 자신에게 있고 자금도 자기 돈으로 냈다며 신정희 씨와 신정희 씨가 데려온 사람들을 모두 미용실 운영에서 배제했습니다. 한순간에 미용실에서 쫓겨나게 된 신정희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자 씨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잘 되고 있던 개인 미용실을 접고 이제 동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지순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은 신정희 씨가 굉장히 어이가 없겠는데요? 네, 신정희 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같은 일들이 동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업이라고 하죠.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이가 좋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할 정도로 의기투합이 되어서 힘차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업을 민법상으로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은 제703조에서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법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으로 약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신정희 씨는 출자 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에 해당이 되나요? 동업자 간의 출자는 반드시 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는 금전으로도 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기계 그리고 원료 제공 등 다른 재산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동업자들 간에 한 명은 자본을 출자하고 한 명은 대신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경우도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미용실을 출점하기 위한 비용은 이미자 씨가 모두 부담하였고 신정희 씨한테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앞으로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경우 이미자 씨는 금전을 출자한 것이고 신정희 씨는 노무를 출자한 것이어서 동업, 즉 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진짜 엄연한 이런 동업 관계인데 이 동업자를 막무가내로 이렇게 쫓아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 명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일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제명도 가능은 하겠지만요. 사례와 같이 2인 동업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쫓아낼
끊을 수는 없습니다. 2인 중 1인이 탈퇴를 하면서 조합의 재산은 남은 조합원 한 명에게 단독 소유로 귀속되게 되고요. 다만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서 지분 계산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미용실에서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신정희 씨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정상금을 받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봐도 관계 회복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미용실을 함께 열자고 이제 계획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동업 계약서 같은 걸 썼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간에 탈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동업 계약상 동업의 존속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고 정해두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민법은 조합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조합의 존속 기간을 애초에 정해두었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서 조합은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이제 나아가겠지만 그 전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 또는 동업자 간의 다툼이 커져서 조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네. 판례는 경제계의 사정 변경이나 조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목, 불화로 인해 대립이 심해져서 신뢰관계가 파괴돼서 조합이 원만하게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는 네.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흔히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체와 관련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른 동업자가 횡령 등의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은 사이가 안 좋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져서 이미자 씨가 일방적으로 신정희 씨를 내쫓는 상황까지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파괴가 되었고 더 이상 원만한 공동 운영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신정희 씨는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동업을 탈퇴할 때 정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네, 2인 이상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 관계는 종료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서 지분 계산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지분 계산을 함에 있어서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해서 잔존자가 탈퇴자에게 지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또 이때 조합 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 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 가격에 의해서 평가가 하는데요. 조합원들의 지분 비율은 실제 출자한 재산 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정희 씨는 초기 출자 자금은 내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네, 정산은 탈퇴 시점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신정희 씨가 미용실 운영에서 쫓겨난 시기를 전후해서 조합 탈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이어야 하는데 네. 이는 단순한 매매 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이 위 재산의 가치를 임의로 산정해서 나는 이만큼 달라라고 해서 줄 수만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계산 방법이거든요. 네, 네. 이게 혹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보통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인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유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영업권 같은 무형적 가치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에서 신정희 씨는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이 아닌 조합 내부의 손익 비율의 기준으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정희 씨와 이미자 씨는 애초 동업계약에서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따라서 신정희 씨는 탈퇴 당시에 그 산정된 조합 재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이미자 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업 관계가 잘 유지돼서 안정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가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사실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도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변호사님, 동업을 계획하거나 시작할 때 좀 사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업의 경우 주로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믿고 동업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드라마 사례처럼 동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서 동업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탈퇴한 사람이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동업 약정서가 없다면 정산 청구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동업을 한다 하더라도 상세히 그 동업 약정서를 작성해서 만약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동업 약정서는 써라 예. 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처럼 동업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주장 증명해야 할 사실들을 꼼꼼히 고려해서 미리 서면으로 남겨둬야겠죠. 네네. 동업 당사자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출자 방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동업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적어두어야 합니다. 물론 비전문가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게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동업이라는 게 사실 잘 되면 좋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돈이 끼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네, 만일을 대비해서 동업 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신정희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희 씨, 이미자 씨가 동업 자금을 다 댔고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동업 관계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 그리고 수익 분배 비율 등을 잘 증명하셔서 정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동업 정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동업에 들인 노력만큼의 정산금을 잘 챙겨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